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세계와 겨뤘을 때 과연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리고 미래에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서울대학교 장병탁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재건 교수님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산업 현장에서의 로봇 이런 것들은 뭐 상당히 세계적이다. 그리고 정말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로봇 대수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로봇은 근데 자동차나 전자 분야 생산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인데요. 이와 같이 산업용 로봇이 현재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활용되는 분야가 참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재난 현장, 정말 그리고 필요한다고 생각하는 이 재난 현장에서 투입되는 로봇의 기술을 다투는 대회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모델링으로 해서 8가지의 미션을 제시를 하고 그 미션을 로봇들이 1시간 내에 모두 다 완수하는 이런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한 200여 개가 넘는 팀들이 처음에 지원을 해서 경합을 다투었고 서바이벌 게임이었어요. 즉 예선전을 거치면서 성적이 좋은 팀들이 계속 살아남는 이런 경기였죠. 그래서 결승 때는 24개 팀이 진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3개 팀이 우리나라 팀이었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그리고 저가 있었던 로보티즈도 출전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이스트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모든 로봇 연구자분들이 놀래기도 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우리로 치자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기 경쟁자들이 뭐 나사, 뭐 럭키드 마틴, 뭐 MIT, CMU 뭐 이런 상대들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팀의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전 대회를 통틀어서 그 3개 팀이 우리가 진출했던 거의 모든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손꼽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 저변이 더 확대된다면 더 다양한 기술이 나올 것 같은데 저 역시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기술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그 앞으로는 과연 이 로봇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야가 과연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소형의 로봇 팔을 형태를 갖추고 사람과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작업하는 협업 로봇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온라인 물건 주문과 배송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조립하고 포장하는 사람의 인력이 모자라는데 이런 분야를 협업 로봇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눌 때 들으시면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봇의 강국이야?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로봇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업용 로봇보다는 사람과 닮아 있는 일종의 휴머노이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기술은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처럼 동작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걷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고요. 아직 근데 센서와 액추에이터 기술이 사람이나 동물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미약하지만 이러한 하드웨어 기술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이 하던 많은 작업들이 점차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 수준의 인지 능력하고 감성 및 사회성을 갖추고 사람 사회에서 인간과 자유롭게 협업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로서 로봇이 등장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직은 좀 더 발전해야 됩니다. 한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 로봇 기술, 미래 로봇 기술이 좀 발전되려면
어떤 대책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됩니다. 뭐냐고요? 기초 기술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만드는 것은 진짜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로봇 기술은 정말 공학의 총체적인 합체물이거든요. 공학의 어떤 부분이 로봇 기술에 없을까를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합적인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밑이 기반이 탄탄해야 됩니다. 뭐 수학, 물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인문학을 비롯해서 그리고 소재 부품, 화학 정말 우리가 로봇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로보틱스가 정말 굳건하게 우리의 기반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대상을 더 넓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반 기술, 기초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다시 물어봐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